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검찰이 드디어 역대 최악의 대통령 부부였던 문재인, 김정숙 부부 계좌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의 전 사위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된 계좌 추적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하에서 사실상 손도 못 대는 수사의 성역이었던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각종 불법 혐의에 대한 철저한 단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이런 수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이원석의 힘이 빠지고 새로운 검찰총장이 지명되는 등 검찰 내부에서 문재인, 김정숙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비좌파 정권을 이끌었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각별한 배려를 보이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 3부는 최근 문재인과 김정숙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문재인, 김정숙의 딸 문다혜 씨 가족과의 자금 거래 흐름을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재인, 김정숙 부부 명의의 계좌와 혐의, 기간 등이 특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형사 3부의 부장검사는 한연규 부장검사입니다. 한연규 부장검사. 제대로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계좌 추적은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딸 문다혜 씨 가족의 생활비를 언제부터 얼마나 지원해 왔는지, 언제 지원이 끊겼는지 등을 파악하는 게 목적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문다혜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가 전 사위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서 씨의 취직 후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면 서 씨의 월급과 주거비 지원 등 타이 이스타젯의 각종 지원은 문재인에 대한 뇌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타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즉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직후 문재인의 전 사위인 서 씨의 타이 이스타젯 채용, 가족의 태국 이주 등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직이 2018년 7월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 씨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 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직시킨 점, 중진공 직원들을 동원해 서 씨 가족 즉 서모 씨와 문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점 등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문재인 정권 때 전북 김제 출신의 이상직,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죠. 이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발탁을 했는데 그렇게 그 중진공 이사장이 되는 과정과 맞물리면서 당시 문재인, 김정숙의 사위였던, 그러니까 문다혜의 남편이었던, 물론 두 사람은 나중에 이혼을 했습니다. 서모란 친구가 이스타항공의 타이 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 이스타젯에 취직을 하고 상당히 많은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 이스타젯의 고위 임원으로 채용이 되는데 이 서모란 친구는 항공업계 경력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타이 이스타젯에 취직하기 전까지는 문재인 부부가 문다혜 가족들에게 쭉 돈을 보내왔는데 서모가 타이 이스타젯의 임원이 되고부터는 그 지원이 끊겼다는 겁니다. 따라서 서모란 친구의 타이 이스타젯 임원 채용과 그리고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인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서로 뭔가 거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문다혜의 남편이었던 서모 씨는 2020년 초까지 태국에 있으면서 매월 800만 원의 급여와 350만 원가량의
집 렌트비 등을 회사에서 받았고 문다의 가족은 한국을 오갈 때 이스타항공 여객기도 무료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지원 규모는 모두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자녀가 독립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주던 생활비를 타이 이스타젯 등 이상직 측이 대신 대줬다면 그 돈은 이상직이 문재인에게 뇌물로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상직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이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관광 수요가 많은 중국, 싱가포르 등 여러 알짜배기 노선 운항권을 국토교통부에서 배분받았고 2020년 4.15 총선 때에는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점 등도 이상직이 문다의 가족을 도운 대가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까지 지나치게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넉장 수사를 했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 수사는 지난 2020년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됐는데 4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소환했지만 수사가 수년째 이어지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검찰이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 수사와 관련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에게 소환 통보를 하자 임종석이 페이스북에 언제까지 정치보복수사를 계속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오히려 반발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임종석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언제까지 정치수사할 거냐 하는데 지금까지 당신들에 대한 수사 제대로 한 것 아무것도 없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없다면 가려질 거고 죄가 있다면 당연히 단죄 받아야지. 당신들은 무슨 통병가? 당신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 어떤 짓을 했는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런 짓을 해놓고도 불법을 저질렀는데 당신들에 대한 수사는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하여튼 저 좌익 세력들의 저 내로남불, 자기들은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았고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온갖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도 거의 철저하게 짓밟고 죽이려고 하는 저 작태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문재인의 전 사위 서모 씨도 올해 초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작년부터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계좌 추적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대검 등 지휘부가 최근에 와서야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대검의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이원석이었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 수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처리했어야 한다면서 정치적 부담을 가지면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결과도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문재인 김정숙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도 시작된 만큼 검찰은 이 사건을 포함해서 문재인 김정숙 부부 그리고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온갖 불법 탈법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엄정하게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기인 8월 15일 광복절이기도 하죠. 이 8월 15일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유경수 여사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하루 전날인 8월 14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모친인 유경수 여사를 기리는 뜻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8월 15일 오전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 안에 있는 유경수 여사 묘역을 찾았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기 추도식이 열리는데 추도식은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 광복절 경축식과 같은 시간에 열리다 보니 이런 시간에 미리 유여사 묘역을 간 것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유경수 여사 묘소 앞에서
유족인 박지만 회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헌화 분향했습니다. 이어서 묵념을 하며 어려운 이웃과 어린이 등을 세심히 챙기던 유경수 여사를 추도했다고 정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지만 회장에게 유 여사님이 돌아가신 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추모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는 박지만 회장 가족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배를 마치고 떠나기 전 방명록에 국민들의 어진 어머니 역할을 해주신 유 여사님을 우리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날 참배에는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이상의 참모진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하루 전날인 8월 14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허리 통증과 건강이 어떠시냐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원 치료 중이고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면서 윤 대통령 부부가 모친 유 여사 묘역을 참배하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8월 14일 유 여사 생가가 있는 옥천에 방문하느라 서울 묘역에 함께하지 못한다면서 미안함도 표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유경수 여사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통화를 마치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늘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며 더위가 가시고 나면 서울 올라오실 때 관저에 오셔서 식사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첫 번째 공식 식사 자리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말 특별사면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했고,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의 선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별세했을 때 빈소를 조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 만찬은 김건희 여사와 김윤옥 여사도 참석한 부부 동반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정진석 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 실장의 부인도 배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 도착한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영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님 잘 계셨어요 라고 인사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이고 반가워요, 고생이 얼마나 많아요 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어서 김건희 여사와 악수하면서 반가워요 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찬은 12일 오후 6시 30분에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른쪽으로 이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앉았고, 왼쪽으로 정진석 실장과 배우자가 자리했습니다. 두 전 현직 대통령은 만찬에서 전국 현안을 놓고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국회 극단적인 여야 구도 속에 국민의힘은 야당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당정이 하나가 돼 똘똘 뭉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난관을 헤쳐나가는 길은 대동단결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여소야대 지형에서 거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재입권 요구가 반복되는 극한 정쟁 속에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당대표가 된 뒤 당정 간의 일부 이견이 표출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관한 조언도 구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수력 원자력이 체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 가장 많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기업 경영자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사업 수주에 앞장서는 등 원전 및 방산 수출, 자원 외교 등의 역점을 뒀고 실제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친인 윤기중 명예교수
별세 때 조문을 했을 때 UAE 원전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님이 대통령 시절에 어려운 일, 큰 일을 해주셨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도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원전 사업 수주가 토대가 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평가입니다.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 UAE 왕세자였던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안 현 UAE 대통령은 지난 5월 방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절을 일부러 시간을 내 찾아갈 만큼 깊은 유대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방한한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한국과 UAE 관계가 이렇게 좋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초석을 놓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더니 무함마드 대통령이 맞다며 크게 공감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과 UAE 관계가 위기에 놓인 상황을 우려로 지켜봤고 윤석열 정부가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 역시 지켜봤다면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24조 원 체코 원전 수주는 엄청난 쾌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일본, 중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큰 도움이 된다면서 다음에 다시 나를 잡아 상세하게 듣고 싶다고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재임 시절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역대 최다 13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도 공교롭게 13개 역대 최다 금메달을 딴 공통점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을 이렇게 배려하고 챙기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상당히 왼쪽에 기울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한다고도 했고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서 문재인 정권 초기에 걸쳐서 소위 특검팀 수사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때 어떤 일을 했는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제로 국정을 운영해 보니까 이게 좌파 방향이 아니구나, 그리고 우파 쪽의 방향이 옳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한 듯한 부분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는 김대중 노무현을 높이 치켜 세운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일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문재인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에 유경수 여사 묘역을 직접 참배한 일, 또 박근혜 대통령과 다시 통화를 하고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관저로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한 사실, 이런 부분들은 평가를 하는데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파 쪽 성향 국민들 중에도 일부 어떤 문제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혹은 선거부정 의혹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런 몇 가지 아쉬운 점들 때문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무슨 문재인의 꼬붕 이런 식으로까지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흘러가는 흐름들을 보면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평가할 부분은 우리가 평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좌익 세력의 공세에 휘둘리고 바로 탄핵정변과 같은 사태, 또 문재인 정권 같은 그런 끔찍한 정권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그렇게 평가할 부분은 평가하고 아쉬운 부분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적하고 이런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